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금 크나큰 문제는 안 생기게끔 열심히 정부 쪽에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겠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막는 것도. 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대략 한 5년 가까운 미분양 데이터고요.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하다가 19년부터 다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바닥 찍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죠?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시죠? 이때 이제 하락했죠. 하락이 아니죠. 22년 하반기는 폭락이죠, 폭락. 한 번에 20, 30%씩 작게는 20, 30에서 많게는 40, 50%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전망을, 뭐 떨어져 봐야 뭐 10%, 5%, 10% 이런 얘기. 근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한 20에서 40% 빠진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 전망했잖아요. 그리고 22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정부가 난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다시 줄었다가 지금 작년 23년 12월 올해 1월부터 미분양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어떤 곳들이 고통을 받죠?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이 중심으로. 증가를 하면은 네. 이거 다 전부 다 건설사 시행사들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물건 만들고 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 없다? 없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이대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PF 시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매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2차 하락은 명백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따라 달라요. 일부 지역은 벌써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허리까지. 예, 서울은 가슴 정도.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일부 지역은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김기훈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뭐 방송 몇 번 하시면서 제가 기회 얘기 하던가요? 안 하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기회가 온다. 24, 25, 26년. 그게 이제 선별적으로 네. 특정 지역별로 이제 24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네. 25년에 오는 지역도 있고. 맞아요. 지역별로 양극화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10, 11, 12, 13 수도권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방은 계속 올랐습니다. 수도권만 빼고 모든 지방이 다 올랐어요,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저는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수도권은 좋고 지방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안 좋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네. 항상 모든 투자의 기회는요, 힘든, 네, 지금 곡소리 나는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나쁘게 봅니다. 어떻게 나쁘게 보시는지. 일단 저는 사실 이제 네. 학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뭐 참가해서 뭐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제 집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팔고 이렇게는 하지만 좀 더 좀 장기적인 측면을 보네요. 중장기적인 측면을 이제 우리나라도 보고 전 세계적인 측면도 보고 이제 보는데 그것도 뭐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보고 여러 정책 변수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뭐 PF에 물린 뭐 브릿지 론부터 해가지고 PF 물린 그러한 뭐 기업들이 뭐 태형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거명하기 뭐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자기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지금 다 터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매물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서울만 해도 아파트 매물이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자료를 봤는데 한 8만 채가 넘더라고요. 이건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이상 많고요. 이 통계를 2021년부터 했다든가 그때부터 했는데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물이 이렇게 많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매물이 공급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장, 특히 부동산은요, 제가 볼 때 전문가라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특히 이제 언론도 그래요.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부동산 핵심 관계자, 부핵관. 네? 네. 그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건설업자는 너무 당연하죠. 토건업하는 자기도 잘 띄워야 되니까. 거기에 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에서 같이 유관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뭐 여러 가지 전망하고 저기 가서 뭐 부동산 시장 설명하시는 분들 또 거기 포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 관계자. 또 거기에 이걸 갖다가 띄우는 그 언론들이 또 사실 그 건설회사들이 다 대주주니까 이름 뭐 다 대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기업,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우리 뭐, 아파트 분여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핵심 관계자죠. 이런 분들 다 띄우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 서로 담합하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마피아, 카르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띄우려고 하는 거는, 이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억지로 띄우는 거니까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플러스 정부까지도 거기에 카르텔에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부핵관에, 거기에 정치인들, 거기에다 이 소위 얘기한 정부, 소위 재경부, 건설교통부, 똑똑히 제가 쳐다보면서 말씀드려요. 이분들도 다 핵심 관계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정부 때 계속 부동산 가격 얼마 뛰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무려 3배 뛰었어요, 3배. 그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또 그렇게 떨어질까봐 무서워 또 계속 띄우려고 뭐 지난해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부정이 50년 만기 뭐 대출을 하라는 동, 또 그것도 안 되게 창구에 쫓아가가지고 금리를 낮추라는 동, 이번에는 올해 와가지고 다시 또 무슨 뭐,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하라는 동, 뭐 아침에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개월 도와주는 겁니까? 젊은 사람한테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지금 폭탄 돌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아니면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뛰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늙고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총수도 줄고요. 열심히 정말 돈 벌어가지고 뭐 애 키우면서 집도 키우고 새 집 원하는 그런 소위 40대, 50대 그 사람들의 인구 자체가 줄고 그 사람들의 가구 수도 줄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뜨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 매물이 그래서 무려 8만 호가 나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 띄운다니까 그런가 보네 해가지고 가격을 안 낮추니까 거래량이 낮은 거지. 그게 공급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공급. 일부에서도 그 전무가 소위 얘기하는 부핵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 분량이 적다. 역대급으로. 그래서 그게 도대체 8만 호의 몇 분의 1입니까? 그게. 매년 소위 아파트 공급은요. 집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상품 공급하는 게 있고요. 기존 상품 공급이, 기존 상품이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해요. 그거 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공급을 자꾸 활성화시킬 생각 안 하고, 그걸 빼놓고, 이거 아파트, 신규 아파트 만드는 게 뭐예요? 부획관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경기 뛰고, 그래가지고 가계부채 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일 걸로 내.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지금 미끄럼 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바닥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막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새로 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현재가 계속 AI 법으로 계속 갈 겁니까? 뭐 11월 그 대선까지 기다려 봅시다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올해 이제
그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고 뭐 이런 게 몇 가지 지금 막 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오르지는 않아도 뭐 슬슬 기는 게 아마 4월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실 부동산 그런 관련한 그런 기업들 정리하고 뭐 그러면서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집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4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집 있다고 하는 분들도 다 조그만 연립주택 이런 분들이잖아요. 큰 집 비수도권이라는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가 큰 집 가지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죠. 대다수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요. 설사 큰 집 갖고 정말 강남에 정말 내가 지난 뭐 2017년 이후에 세배 올라가서 지금 좋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좋으세요? 세금 많이 내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양도소득세, 상속세 얼마나 많이 내요. 그 좋으세요? 그 높은 뭐 20층, 30층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나이는 들어가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매일매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게 마치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나의 삶의 행복이다. 그렇게 살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이잖아요. 그게 뭐 지방대학에서, 저 같은 경우 지방대학에 있습니다만, 그게 졸업하고 서울에 겨우 올라왔어요. 일자리도 없는데 요새 경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랬는데 겨우 잡았어요. 와보니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막 뛰어, 도대체 내 평생 모아도, 예? 이게 한 30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생 모은다는 게 뭐예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평균적인 아파트 값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충 따져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 30년 돼요. 요새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해서 한 2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근데 내가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저쪽 시 외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거나, 아니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연립주택 가가지고 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애기 안 낳아? 왜 결혼 안 해? 말이 됩니까? 나 같아도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아요. 죄송하지만. 그 좀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에 있는 계신 분들 정말 지식인들 정말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한테 정말 결혼을 애 낳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 주셔야죠. 그냥 집값 안정화한다는 게 마치 일단 오른 거는 뭐 그래 뭐 그냥 그걸 끝이야. 떨어지는 것만 난 막으면 그게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언론에서 보면 뭐 되게 웃겨요. 제가 보면 잠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5천이 떨어진 1억 떨어진 큰일 났다. 에? 부동산 시장 큰일 났다. 떨어졌다고. 아니 도대체 지금 3배 올랐는데 아니 지금 10억 하던 게 지금 30억 했는데 거기서 1억 떨어져가지고 29억, 28억 됐는데 그게 큰일 난 겁니까? 솔직히? 예?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거 정말 더군다나 또 반대로 또 올라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동산 경기 좋대요. 아니 주식시장은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 좋은 거죠, 가격.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겁니까, 솔직히? 떨어지면 나쁜 거고요? 아니에요. 주식 시장하고 달라요, 부동산 시장은. 왜? 이건 부동산 시장은요, 이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지식인이라는 사람,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서민을 노하고, 그리고 무슨 뭐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다 그분들이 보니까 다 서울에 정말 금싸라기 땅 거기에 지주고 거기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고 지난번 정부도 지금 정부도 가면 다 까놓고 한번 볼까요? 제 주위도 보면 다 그렇던데요, 솔직히. 제가 욕 좀 먹겠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소위의 여론 지도층이 다 어디 살아요? 서울 강남 그 제일 비싼 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하고 거기에 또 끌고 그렇게 가는 게 다 정치인이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기획재정부 네. 거기에다 건설교통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면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한번 그거 전부 자료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토론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든 아니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번 아니면 제가 직접 갈게요. 그런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도 했지만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가 큰일 났다. KDI에서도 했고요. 솔직히 지난주에 제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고 지난 2월 초에 우리 한국경제학회에서 전체 경제학자들 모이는 연례 회의가 있거든요. 마치 1월 달에 매년 그 미국의 전미 경제학회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을 때 대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경제의 위기예요. 한국 경제 위기. 큰일 났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속에 뭐 때문에 그러냐? 인구 고령화 하나, 두 번째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뭐가 만들었어요? 다 이 집값 띄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은 거. 그것도 더군다나 다 돈을 누가 빌려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만든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왜 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랑 서브프라임 뭐예요? 신용 없는 애들까지 다 돈을 다 빌려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20대 청년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전세도 막 비싼 데로 가라. 그거 가지고 집 사라.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솔직히? 전 세계 20대가 집 사는 사람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20대는 지금 젊었을 때 직장도 없는데 우선 일자리 구해야지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넣고 그 다음에 장기적 30년 만기로 해서 그걸 대출 받아가 집 사는 게 그 정상적인 나라지. 처음부터 완전히 돈 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갭 투자하고 막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속 그렇게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니 아니면 뭐 신생아 뭐 특례 대출한다고 젊은아 도와준다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5천만 원 더 그 싸게 그 대출했어요. 금리를 낮춰가지고 뭐 1%까지 한다고 하니까 집값 더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든 분들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서 내가 볼 땐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에? 책임질 거냐고요. 한번 정책 만든 분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 아니 그렇게 하는 분 한번 그러면 직접 그분이 사세요. 그 아파트. 정책 만드신 분 집값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면 젊은 애들한테 계속 폭탄 돌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까 그랬잖아요. 집값 그러면 집값이 더 뜨잖아요. 그건 대다수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런 결혼 못하고 집도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애도 못 낳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또 분양받은 그 젊은이는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그 집값이 떨어져서 큰일 날 뿐만 아니라 그걸 갚느라고 원리금 갚느라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또 결혼 애도 못 낳고 내가 또 거기서 피폐하고 소비가 또 위축이 되고 경제가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애가 절라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23만 명 태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1970년 만에 100만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나라냐고요. 이랬는데 다 그냥 제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당뇨병 걸렸고 합병증 걸려가지고 지금 내일 폭설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다가 합병증이 뭐예요? 결국은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비만에 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거기다가 뭐 그 설탕 뭐 이런 거 뿌린 것 같다 초콜릿 먹고 거기다가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운동 안 하고 매일 스트레스 쌓이고 그거 하는 게 바로 이 건설 부문 몰빵하고 돈 빌려가지고 뭐 갭투기 이거 아니에요? 그걸 또 옆에서 계속 정부가 의사라고 본다면 의사는 옆에서 지금 아직도 안 쓰러지셨네 이리 오세요. 그러면 진료 잘해드릴게. 여기 누워 계세요. 그럼 뭐 하냐면 혈당 강화제 주고 예? 저혈당 무슨 약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다 그 뭐예요? 링거액 이런 거 그런 거나 또 맞고 가세요. 기분 좋아지게. 이게 돌팔이 의사하고 사기 의사, 돌팔이 정도 아니라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거? 의사가 됐다면 그분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위기예요, 위기. 예? 연세까지 드신 분이 지금 이러시면 되냐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뇨 수치가 너무 높네요. 지금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지금. 근데 왜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왜 지금 매일 고기 먹고 왜 이러세요? 이거 다 하지 마세요. 운동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닙니까? 솔직히.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놈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